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요. 인도의 새로운 전자부품 제조 정책, 그러니까 ECMS 2025에 대한 여러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정책이 정확히 뭐고 또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게 인도 전자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빠르고 좀 명확하게 알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ECMS 2025라는 게 2025년 4월에 인도 전자정보이술부 MeitIT라고 하죠. 여기서 발표했고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약 22,900크롤의 루피. 이게 달러로는 한 27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근기보죠. 2025-26 회계연도부터 6년간 진행된다고 하고요.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인도를 전자부품 분야에서 자리 지키고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좀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인센티브 모델이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네, 이전에는 PLI라고 해서 생산 연계 인센티브, 또 스펙스라고 해서 설비 투자 연계,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이번 ECMS 2025는 그 두 가지 방식에 더해서 이걸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서브 어셈블리나 베어 부품, 자본 설비 같이 이 전자부품 생태계가 워낙 다양하니까 참여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유연성을 높인 거죠. 단순히 선택지만 늘린 게 아니라 그 정책의 초점 자체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심층적인 가치 추가, 이른바 딥 밸류 에디션을 유도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 조립 지원하던 거랑은 확실히 좀 결이 다른 얘기 같아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PCB 같은 인쇄 회로 기판이나 수동 부품, 그리고 디지털 기기용 리튬이온 셀 같은 거요. 물론 저장용이나 모빌리티용은 제외하고요. 네. 이런 핵심 부품, 그리고 좀 더 상위 공정 부품 생산을 집중적으로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목표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서서 국내 공급망 자체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고부가 가치 활동을 이제 국내로 가져오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비중은 거의 99%가 넘거든요. 네, 엄청나죠. 근데 실제 부가가치는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ECMS는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부가가치를 30%에서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35%면 정말 높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단순히 경제적인 목표를 넘어서는 거네요.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더 큰 그림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면 예를 들어 갑자기 국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될 때 우리 산업이 좀 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인도를 특정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좀 대안적인 생산기지로 만들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산업 전략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전 제도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CMS 2025는 모든 신청자에게 자격 요건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의무화했어요. 아, 의무 조건이군요. 네, 이게 이전 PLI나 SPSS에는 없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과 고용 증대를 그냥 직접 연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목표치도 있나요? 네, 목표치는 약 91,600개의 직접 고용 창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슈위니 말시나우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년 안에 전자산업 생산액을 5천억 달러로 늘리고 일자리는 60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장기 비전까지 언급하기도 했죠. 와, 5천억 달러에 600만 개. 정말 야심찬데요. 일자리와 더불어서 그 품질에 대한 강조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식스시그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품질 향상도 역시 핵심 목표 중 하나예요.
식스시그마라는 게 아시다시피 제품이나 공정 결함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품질 경영 방법론이잖아요. 네네. 이걸 도입하도록 장려해서 인도산 전자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죠. 관련 문서를 보면 저품질 성과는 이 제도하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는 아주 단호한 문구까지 있어요. 확실히 의지가 보이네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같이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막대한 지원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 건가요? 그 선착순 방식이라는 점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그 할당된 예산 약 22,900크롤의 루피가 다 소진될 때까지 신청 순서대로 인센티브 자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럼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기업들의 좀 발빠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1일에 신청 접수를 시작했는데 7월 초 기준으로 이미 한 100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 투자 제한 규모가 800억 루피, 달러로는 한 9억 3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초기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네, 반응이 뜨겁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움직임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인도의 경제나 글로벌 전자제품 시장 동향을 계속 지켜보시는 여러분께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건 인도가 전자산업 분야에서 아주 중대한 전략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중대한 전환이요? 네. 만약에 ECMS 2025가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거둔다면 이건 글로벌 전자 부품 공급망 지도에 정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변화일까요? 그러니까 약 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인도의 전자제품 수출 비중을 높여서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가져가겠다는 목표거든요. 4~5%요? 네. 궁극적으로는 더 탄력적이면서도 고도화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죠. 인도를 단순히 그냥 저비용 생산기지가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GBC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전자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아주 다각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책의 세부 내용과 그 배경을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인도의 경제 발전 전략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글로벌 전자 부품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걸 전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부품 제조뿐만 아니라 인도의 자체 설계, 즉 디자인드 인 인디아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네. 설계 영역도 중요하죠. 인도가 이미 전 세계 칩 설계 인력의 거의 1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 ECMS 2015가 인도를 단순히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기지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규모의 기술 혁신 허브로 도약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